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에어컨 냉방 능력 측정 방법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에어컨이나 뭐 거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탠드형 에어컨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사왔을 때는 뭐 10kW다, 뭐 5kW다, 7kW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뭐 킬로와트 수의 냉방 능력 성능을 발휘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찬바람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반 산업 분야, 그러니까 뭐 발전소가 됐든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 일반 뭐 여러 산업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이제 대형 냉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무리 범용 냉동기를 사용하더라도 테스트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플랜트나 이런 사용 조건에 따라서 크리티컬 컨디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 뭐 100% 냉방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냉동기가 됐든지 이런 경우는 꼭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계산서를 보고 뭐 그 리뷰를 한다든지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보통 테스트를 많이 해요. 실제 부하를 만들어 놓고 걔를 진짜 쿨링 능력이 충분한지 아닌지 이거를 보는데 이걸 기반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저도 집에 있는 이게 뒤에 있는 게 2.2kW짜리인데 겨우 2.2kW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그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녹화를 해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녹화를 해놓지는 못했고 일단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으로 이 엑셀인데 여기 보시면 이 계산을 대충 이렇게 해놨죠. 이게 두 가지 계산을 해놨는데 한 가지는 드라이버브 그러니까 드라이버브라 해가지고 그 그냥 일반 온도 차로만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거랑 또 이제 엔탈피 차 온도랑 습도를 봐가면서 이제 엔탈피 차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정확한 냉방 능력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일반 벽걸이를 이제 예로 들었을 경우 스탠드형도 이제 비슷하게 측정이 가능한데 공기가 들어가는 쪽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이쪽에 온도랑 습도를 알 수 있는 습도계를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출구 쪽 바람이 나오는 쪽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딱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겠죠.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풍량이에요. 보통 냉방 능력을 뭐 부하가 됐든 냉방 능력이 됐든 계산하는 게 CM 델타 T가 있고 그 다음에 그 M 델타 H 해가지고 그냥 그 풍량이랑 엔탈피 차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엑셀 시트에서 위쪽이랑 아래쪽 이게 나눠진 건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수중에 없는 데이터는 저 실내기, 실외기는 필요 없어요. 실외기는 뭐 냉방 능력이랑은 좀 뭐 2차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됐긴 한데 실외기의 그 풍량은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메이커 이렇게 제품 사양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모델 넘버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이제 뭐 PDF 파일들이 있어요. 뭐 내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런 거 이런 걸 그냥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냉방 능력, 난방 능력이 있고 여기 뭐 냉방시는 7.1kW, 난방은 8.5kW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에요. 이 풍량을 보시면은 난방시, 냉방시, 뭐 난방은 에어 볼륨이 밀도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냥 18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17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제 17 얘를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실외기는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내기를 보셔야 합니다. 실내기가 증발기이기 때문에 증발기에 이제 입출구 온도 차랑 뭐 엔탈피 차랑 풍량을 이제 곱했을 때 그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풍량은 제가 17을 가져왔어요.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 델타 T라 했잖아요. C가 비열이에요. 정압 비열. 정압 비열인데 보통 공기는 그냥 1kJ per kg. 그러니까
1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2를 그냥 곱했어요. 곱하나 마나 한데 일단 B1 밀도 곱하기 풍량 이렇게 하시면은 킬로그램 퍼 미닛이 되겠죠. 근데 킬로그램 퍼 미닛을 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시간당 그 킬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60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차를 곱하면 이게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이제 킬로줄 퍼 아워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킬로줄 퍼 아워는 또 환산을 해줘야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600으로 나눠주시면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이제 CMT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어로는 건구온도라고 하나? 건구온도라고 할게요. 그냥 틀렸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건구온도로 해가지고 습도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은 작은 수치가 표시가 될 거예요. 보통.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좀 잘 모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놓고 우리 냉동 능력 좀 부족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있고 그래요. 이제 제 후배 이제 신입이나 뭐 그런 잘 모르는 애들 교육시킬 때 이런 거 구별시키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주긴 하는데 얘로 하면은 당연히 건구 온도로 봤기 때문에 냉방 능력이 이제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대로 보시려면은 이제 습도를 어떻게 처리되는지 습도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엔탈피 차랑 풍량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제가 대충 구글로 찾아봤는데 MKS 이 데이터를 좀 주워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그 유닛 단위 계열로 이제 파운드 그걸 가져왔는데 이 엔탈피가 BTU per 파운드라 돼 있고 온도는 이제 그 화씨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대충 전에 봤던 데이터가 방 안의 온도가 25도씨에 70%, 그다음에 대구 그 출고 온도가 14에 90%를 가리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걸 대충 풍량 곱해가지고 봤을 때 6.8kW. 그러니까 뭐 대충 맞아 떨어진다 봐야죠. 그러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일단 온도는 낮고 습도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습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상대 습도인 거고 이 온도 영역에서 상대 습도인 거고 이걸 절대 습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분이 줄어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0.014 kg/kg 공기 1kg당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거 맞나 이거? 이것도 뭐 파운드야 뭐야 이거? 아무튼 뭐 MKS 단위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뭐 kg/kg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0.014가 얘로 쭉 가면은 0.00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줄어들었죠. 상대 습도랑 절대 습도를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습도는 줄어들었고 이걸로 계산했을 경우 뭐 대충 6.8kW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1kW라고 봤을 때 보통 7.1kW 좀 가깝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보통은 냉매를 너무 과충전해 가지고 그 컨덴서의 그 전열 면적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일반 산업용 냉동기에서는 그 컨덴서도 볼륨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쉘앤 튜브 타입으로 그러니까 전장이 뭐 3m, 4m, 많게는 막 5m짜리도 있고 막 엄청 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보통 뭐 10kg, 20kg, 뭐 100kg가 좀 더 과충전됐다 하더라도 막 전열 면적을 죽이고 하는 뭐 그런 뭐 현상은 설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거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과충전을 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큰 애들은. 근데 이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조그마한 에어컨들 있잖아요. 얘들은 뭐 500g만 넣으라 했는데 여기서 좀 잘못해가지고 오버해버렸다. 뭐 500g이 아니라 뭐 600g, 700g 넣어버렸다 그러면은 튜브 있잖아요. 튜브. 얘들 전열 면적을 그냥 한 줄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볼륨, 그 양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외기 같은 경우는
튜브 관이 엄청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몇 미리짜리였지? 좁고 거기다가 이제 뭐 100g만 넣더라도 이게 그냥 막 한 줄에 이게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레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충전이나 과부족이 됐을 경우는 냉방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뭐 많이 넣었을 경우는 상관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약간 들어갔을 경우는 어느 정도 전열 면적에 마진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은 전열 면적을 죽이게 되고 전열 면적을 죽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냉동 사이클을 보면은 증발 라인이랑 응축 라인이 있잖아요. 전열 면적을 죽이게 되면은 응축 라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냉방 능력은 아주 조금 줄어들어요. 아주 조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대충 가까워 뭐 어느 정도 수치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에어컨은 괜찮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이런 표로 보시잖아요. 이런 표로 봤을 때 계산한 수치랑 제대로 된 이제 물성치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주워온 거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치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냉방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설계 수치랑 이제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이런 표에서 주워온 애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오버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한데 뭐 그건 좀 뭐 염두에 두시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계산하실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실내기의 풍량 그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계산을 하시려면은 그냥 입구 온도랑 출구 온도가 아니라 입구 쪽의 엔탈피랑 출구 쪽의 엔탈피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2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랑 이 수치를 딱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성을 찾아야 되죠. 엔탈피 값을 찾아가지고 풍량이랑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냉동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엔탈피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오토 모드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슬렁슬렁 움직입니다, 얘들. 그러니까 풀가동을 해야 돼요. 강제로 100% 운전하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뭐 누르는 게 있던데 그거를 해가지고 일부러 100% 운전을 해놓고 그리고 방 안에 문을 다 때려 닫아 놓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다 열어야 돼요. 다 열어야지. 왜냐면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밀성이 매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측정할 때는 10분부터 한 30분 내지 이 정도 이제 운전 시간을 갖고 이제 봐야 되는데 문을 다 닫아놓고 하면은 뭐 방 안 온도 차도 이제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냉방 능력 안 나오네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온도 센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가동을 안 해요. 가동을 점점 이제 그런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다 열어야 돼요. 문을 그냥 다 열어놓고 외부에 더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셔야지 이제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더라도 아마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테스트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에어컨은 보통 뭐 기사님들이 와서 냉매를 충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새 거 사시면은 보통 공장에서 적정 냉매 다 넣고 뭐 이미 테스트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냉방 능력이 덜 나오고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뭐 3, 4년 썼어요. 근데 3, 4년 썼는데 바람이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기사님들을 부를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자기가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풀로 가동 시켜놓고 이렇게 온 습도랑 다 해가지고 엔탈피 차랑 풍량 곱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왔다. 풀로 가동했는데 뭐 10kW짜리가 뭐 4kW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냉매가 뭐 빠져나갔던지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진단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님들도 좀 피곤하실 텐데. 아무튼 이거는
소비자들도 알 권리는 있고,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공부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우시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댓글로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